전 시간에 우리 클래스로 변환된 객체를 실제 자바 코드를 이용해서 클래스로 한번 구현해 봤죠. 자, 근데 제가 좀 수정을 했습니다. 여기 보면 스튜던트 클래스를 예를 들면 네임하고 그레이드가 이제 필드죠. 필드 앞에 기존에는 마이너스, 즉 접근 제한자가 프라이빗였죠. 우리 뒤로 가면서 쭉 이제 학습하겠지만 클래스의 필드는 일반적으로 접근 제한자가 프라이빗입니다. 뭐 자세한 건 뒤에 접근 제한자에서 하겠지만, 자, 그런데 우리가 입문자 가정이니까 프라이빗을 쓰면 필드에 직접 접근을 못 합니다. 뭐 자세한 건 이제 뒤에 접근 제한자에서 하는데, 따라서 일단은 수정한 그림처럼 앞에 제한자가 없죠. 그러면 디폴트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 네임하고 그레이드에 지금 스트링 인트 타입만 써줬죠. 자, 일단은 실습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접근 제한자를 수정을 했습니다. 유저도 보면 네임 어드레스 폰 해서 앞에 접근 제한자가 삭제됐죠. 자, 그리고 추가한 내용에 보면 알아두세요. 한 개의 클래스는 같은 이름을 가지는 소스 파일에 구성되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예를 들어 우리 실습했을 때 보면 스튜던트 자바죠. 보면 당연히 스튜던트 자바에는 똑같은 이름을 가지는 스튜던트 클래스가 구현되어 있죠. 유저.자바는 당연히 유저 클래스가 구현되어 있죠. 자,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클래스는 한 개의 같은 이름을 가지는 소스 파일에 이런 식으로 구현된다 이거죠. 자, 그러나 다른 클래스의 기능이 간단한 경우 한 개의 소스 파일에 같이 구현할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는 한 개의 파일에는 한 개의 같은 이름의 클래스를 구현한다 이거죠. 근데 실습할 경우 다른 클래스가 기능이 그렇게 길지가 않다 이거죠. 그러면 요 클래스도 같은 파일에 구현할 수가 있다 이거죠. 근데 무조건 구현하는 게 아니라 규칙이 있다 이거죠. 보면 이 경우 반드시 소스 파일명과 일치하는 클래스는 반드시 퍼블릭으로 접근 제한을 설정해야 된다 이거죠. 자, 무슨 소리냐면 자, 우리 실습한 예를 들어보면 자, 지금 보면 자, 예를 들어 스튜던트 클래스를 예를 들어보면 스튜던트.자바에 동일한 이름을 갖는 스튜던트 클래스가 구현되어 있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 파일에 다른 클래스도 구현해보고 싶다 이거죠. 자, 그러면 반드시 지금 스튜던트.자바니까 같은 이름을 갖는 클래스에 접근 제한하는 자는 반드시 퍼블릭 해야 된다 이거죠. 자, 한번 추가해보면 자, 예를 들어 퍼블릭 클래스 자, 퀄리지 클래스를 추가했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퀄리지 클래스가 지금 보면 접근 제한자가 퍼블릭이죠. 자, 이런 식으로 한 개의 파일에는 퍼블릭 접근 제한자를 갖는 클래스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 이죠. 그 하나가 같은 이름을 갖는 클래스다 이거죠. 이게 스튜던트 클래스 삭제를 해보면 자, 에러가 없어지죠. 반면에 자, 스튜던트 클래스는 지금 퍼블릭을 삭제해줘. 근데 퀄리지 클래스 이런 식으로 퍼블릭을 지정하면 에러가 난다 이거죠. 반드시 한 개의 자바 파일에는 퍼블릭 제한자를 갖는 클래스가 한 개 있어야 되는데 그 클래스는 반드시 파일명과 일치하는 클래스여야 된다 이거죠. 자,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스튜던트 클래스가 지금 스튜던트 자바하고 이름이 일치하니까 퍼블릭으로 지정해도 에러가 안 나죠.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알아두세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클래스의 기능이 간단한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의 파일에 클래스를 추가해서 사용하기도 한다 이거죠. 추가했을 때 에러가 안 나는 방법 이것도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인스턴스 생성 및 사용에 대해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 앞에서 클래스로 구현했죠. 자바 코드로. 전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듯이 자, 이런 식으로 자바 코드로 클래스를 구현했다고 해서 이 클래스를 사용하는 건 아니죠. 이 클래스는 일종의 명세서 또는 설계도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설계도. 그러니까 여러분들 설계도가 있다고, 여러분들 건물 설계도가 있다고 그 건물을 사용하는 건 아니죠. 그 설계도를 바탕으로 실제 땅 위에 이런 건물이 만들어진 걸 우리가 사용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앞에서 구현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어떻게 클래스의 기능을 사용하는가 그걸 알아보겠습니다. 자바로 구현한 클래스는 일종의 설계도 내지 명세서와 같은 의미입니다. 클래스는 메모리 인스턴을 생성할 때 이러이러한 형식을 가지는 변수와 이러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메소드를 만들어라는 명세서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클래스는 우리 앞에서 클래스 안에 필드도 선언하고 수행할 기능을 하는 메소드도 구해놨다 이거죠. 이 클래스는 우리가 사용 시 메모리에 요 필드에 해당되는 필드가 변수라고 했죠. 필드가 해당되는 변수를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할당하고 그리고 요 기능에 해당되는 메소드를 이런 식으로 메모리에 코드로 이렇게 만들어라 하는 명세서 설계도와 같다 이거죠. 우리는 클래스를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클래스를 사용하는 게 아니다 이거죠. 이것은 건물과 건물 설계도의 관계로 이해하면 됩니다. 건물 설계도는 건물을 어떻게 지어라는 방법만 나타나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클래스는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메모리에 이러이러한 필드를 만들고 이러이러한 메서드를 만들어라는 일종의 방법만 나타나 있다 그죠? 지시사항. 즉 우리가 클래스를 실제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클래스 내의 변수와 메서드를 실제로 메모리에 생성해야 됩니다. 변수를 필드로 바꿨습니다. 실제 클래스의 구성대로 필드와 메소드가 메모리에 생성된 상태를 클래스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죠? 또는 클래스 객체라고도 합니다. 이 클래스 객체라는 이름은 이제 객체 제한 프로그램이 C++였죠. C++는 클래스 객체라 한다 그죠? 근데 자바에서는 클래스 인스턴스란 말을 더 많이 사용한다 그죠? 다음은 인스턴스의 정의다 이거죠. 정의한 클래스를 이용해서 메모리의 필드와 메소드를 가지는 객체다 이거죠.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사용하는 클래스의 실체다 이거죠. 객체. 메모리에 생성된 상태. 이걸 우리는 실제 필요시 사용한다 이거죠. 클래스 객체라고도 합니다. 설명드렸죠. 자, 클래스와 인스턴스의 관계는 그림처럼 붕어빵 틀과 붕어빵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객체 제한 프로그램에서 클래스와 인스턴스 설명할 때 가장 예를 많이 드는 게 이제 붕어빵 틀하고 붕어빵이죠. 자바도 똑같다 이거죠. 붕어빵 틀은 붕어빵을 만드는 틀입니다. 그렇죠? 틀이죠. 이 틀에 원할 때 재료만 부으면 언제든지 붕어빵을 만들 수 있다 이거죠. 즉 클래스는 붕어빵 틀 역할을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한 개만 있으면 된다. 그 클래스는 학생 클래스, 사용자 클래스 이런 클래스는 하나만 있으면 된다 이거죠. 인스턴스는 우리가 원할 때 언제든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붕어빵이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클래스는 하나만 있으면 되는데 여기에 우리가 언제든지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메모리에 학생 인스턴스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언제든지 만들 수가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인스턴스는 붕어빵이다. 이죠. 실제 우리가 먹는 붕어빵과 같다. 이거죠? 클래스는 붕어빵 틀과 같다. 이거죠? 일종의 어떤 형틀, 사용 명세서, 설계도와 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실제 사용하는 거는 이 클래스를 이용해서 생성된 클래스 인스턴스다 이거죠. 다음 그림은 한 개의 스튜던트 클래스로 여러 개의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한 상태입니다. 자, 보면 우리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자, 스튜던트 클래스죠. 자, 스튜던트 클래스에서 자, 클래스는 일종의 붕어빵 틀이니까 하나만 있으면 되죠. 언제든지 우리가 원할 때 뉴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스튜던트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만들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스튜던트 인스턴스는 요거는 붕어빵이다 이죠. 붕어빵. 클래스는 붕어빵 틀이죠. 자, 이런 관계로 이해하면 된다 이거죠. 자, 그러면 인스턴스를 어떻게 생성하는 걸 알아봐야 되겠죠. 그럼 인스턴스를 생성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클래스 인스턴스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뉴 연산자 클래스명을 이용합니다. 우리 여러분들 메소드 할 때 우리가 잠깐 사용해봤죠. new 써주고 뒤에 메소드가 있는 클래스명 써주고 갈로 열고 닫고 요게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하는 방법이죠. 우리 이미 해봤다 이거죠. 인스턴스 생성 방법 new 연산자를 이용해서 클래스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한다 이거죠. 형식 있죠. new 써주고 뒤에 클래스명 갈로 열고 닫고 여기 형식이다 이거죠. 클래스를 메모리에 생성했으면 이제 인스턴스 접근해서 인스턴스의 필드 메소드를 사용해야 된다. 그죠? 그러니까 new에서 클래스명 써주면 메모리에 실제 클래스의 필드하고 메소드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메모리에 있는 요 필드하고 메소드에 접근해서 사용을 해야 되죠? 자, 사용하는 방법은 클래스 타입 변수를 지정해서
대입하는 거죠. 우리 앞에서도 해봤죠. 클래스 인스턴스를 메모리에 생성했으면 이제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인스턴스의 필드와 매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인스턴스에 접근하기 위해선 같은 클래스 타입 참조 변수를 선해서 접근합니다. 다음은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구성 요소를 사용하는 방법이다 이거죠. 자, 접근 방법. 자, 먼저 인스턴스와 같은 클래스 타입 변수를 선언한다 이거죠. 참조 변수다 이거죠. 보면 변수 선언하는 방법은 자, 변수 써주고 클래스명을 써준다 이거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생성된 인스턴스를 변수에 대입한다 이거죠. 변수는 해서 new 클래스명 가로 열고 해서 생성된 인스턴스를 변수에 대입해준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해도 되는데 한 줄에 해도 된다 이거죠. 보면 클래스명 변수 선언하고 바로 동시에 는 new 클래스명 가로 열고 하면 요 두 과정을 한 번에 한다 이거죠. 자, 이제 실제 코드에서 사용해다 이거죠. 다음은 클래스 타입 변수를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자, 클래스 타입 변수 사용하는 방법하고 기본형 변수 사용해서 값을 대입하는 방법하고 동일하다 이죠. 기본형 변수는 선언된 데이터 타입만 변수에 대입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클래스 타입 변수에도 선언된 클래스의 인스턴스만 대입할 수 있습니다. 원리가 같다죠. 우리 앞에서 기본형 변수 했죠. 기본형 변수 int에서 타입이 8가지가 있었죠. 자, 여기 뭐 int num에서 num이 int 타입 변수를 선택했다 이거죠. 당연히 num에는 5나 10, 3 이런 정수만 저장되죠. 그러니까 num은 5, 요건 된다 이거죠. 근데 num은 5.6 이건 안 되죠. 당연히 우리 앞에서 했죠. 그러니까 num은 int형으로 선택됐으니까 정수형 데이터만 저장된다 이거죠. 5.6은 더블 타입 실수니까 안 된다 이거죠. 원리가 같다 이거죠. 보면 자, S가 스튜던트 클래스 타입을 선택됐죠. 자, 그러니까 S는 new 해서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만 대입이 되겠죠? new에서 스튜던트. 자, 여기 있는 것처럼 S는 new 콜리지 하면 지금 S가 지금 스튜던트 타입이 다르죠? 다르니까 이게 너무 5.6처럼 안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클래스 타입 변수에는 선언 시 사용된 같은 타입의 클래스 인스턴스만 대입이 된다 이거죠? 요건 되죠. 콜리지 C는 new 콜리지 되죠. C가 지금 콜리지 타입으로 선택했는데 new 다음에 콜리지니까 요건 된다 이거죠. 같은 타입이니까. 근데 S는 new 콜리지 이건 안 된다 이거죠. 기본형 타입 변수 선언해서 값 할당하는 원리하고 같다 이거죠. 타입이 같아야 된다 이거죠. 다음 그리면 인스턴스를 클래스 타입 변수에 대입했을 때 메모리 상태입니다. 클래스 타입 변수는 대입 시 인스턴스가 생성된 메모리 위치 값을 가진다 이거죠. 구체적인 위치 값은 알 필요가 없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시 이 위치 값을 가지는 변수를 이용해서 인스트에 접근한다 이거죠. 보면 자, 예를 들어 여기 있는 것처럼 스튜던트 S는 선언하고 S는 new 스튜던트 하면 자, 변수 S가 new 스튜던트 지금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있는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스튜던트 클래스의 필드하고 메소드가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대입 연산 넌을 위해서 할당했죠. 그러면 S가 인스턴스를 저장하는 게 아니고 S는 요 인스턴스가 생성된 메모리의 위치값 16진수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습니다. 어쨌든 간에 요 위치값을 가지고 있는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요 인스턴스에 접근해서 필드나 메소드 사용하고 싶다 이러면 요 S가 요 위치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 S를 이용해서 여기 접근해서 필드나 메소드에 접근한다 이거죠. 그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알아본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요 참조 변수를 이용해서 인스턴스 접근해서 사용하느냐? 그거는 우리 다음 시간에 알아보겠습니다. 자, 잠깐 복습이죠.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를 생성해야 됩니다. 앞에서 다 했죠? 클래스는 붕어빵 틀이죠. 클래스를 우리가 사용하는 건 아니죠. 붕어빵 틀에 있는 붕어빵을 먹거나 우리가 사용해야 되죠. 붕어빵에 해당되는 게 뭐냐? 우리 앞에서 다 했죠? 자, 그림이 좀 수정됐습니다. 아까 우리가 new 클래스 쓰고 갈로를 닫고 해서 인스턴스를 변수에 할당했죠. 자, 그러면 자, 변수가 인스턴스 위치를 가리킨다 그랬죠. 인스턴스가 생성된 것도 메모리고 변수가 생성된 것도 메모리죠. 자, 이런 식으로
변수하고 인스턴스가 메모리에 생성돼서 이 변수는 인스턴스가 생성된 그 위치 값을 가진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변수도 메모리에 있어야 된다 이거죠. 자, 이런 식으로 그림이 수정됐습니다.